현대로템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출은 4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8.4%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2.5회전이고 PBR은 7.17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의 호소, 살아남기 위해 사업 경쟁력 개선해야. 심성아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11월 1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단체 교섭 지연의 사내 메시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안정 경영 환경 언급, 6년 전 생존위기 극복, 성과 이어가야 회사 경쟁력 부담 무료 애들로 드러낸 듯 이렇게 압축해서 보도를 했고요. 또 현대로템이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이노폴리스 벤처협회와 대전 국방드론기업 현대로템 기술교류회 개최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파엘 드론킬러 아이언 4종 전격 공개했는데 한국도 주요 시장인가에 대해서 한국에도 이스라엘 드론 킬러 업체가 한국에 팔고자 이렇게 또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이 현대로템의 국방 드론 이런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조 1,070억 원으로 전년도 상분기보다 41.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48% 높게 증가했고 매출 원가는 29.7%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금액상 96.4%나 크게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24.3%로 6.8%가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임은 29.1%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7,279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143.2%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7.7%로 7.4%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9,103억 원으로 44.5%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3.2%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는 38.7% 증가했습니다만은 스루풋율로는 53.5%로 1%가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38.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전년도와 동일한 1.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5,728억 원으로 38.4%밖에 증가를 안 했고 원가회계 영업과의 이익 차이는 1,552억 원이 더 영업이익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스루풋 영업이익률도 13.9%로 0.3% 하락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유동 제공품이 130억 원 줄었고요. 반제품이 2023년 말에는 412억 원이 있었는데 3분기부터 표시되면은 반제품이라는 계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고는 709억 원이 증가했고요. 계약 자산을 저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4,15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이익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약자산의 증가는 미청구공사 성격인데 미리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해가지고 분석하기보다는 이걸 포괄 제공으로 원가회계에서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만큼 매출액을 줄이면은 그 분석해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한번 해봤는데 뭐가 안 맞았던 매출액은 그냥 그대로 두고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뭐 이것을 시작할 때 결정을 했습니다. 이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은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709억 4,2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회사는 원부 재료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조 8,261원. 그 사용액이라고 그러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일단 의미를 합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7,552억 원으로 22.2%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38.7%가 증가했죠. 운영경비 1조 6,23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687억 원을 뺀 1조 3,552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39%, 재료비율 61%, 6.3%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의 사용액으로 표기되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WCA이어야 하나 확인 결과 전체 재고자산 변동액이다. 이렇게 되면 성과가 왜곡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 비교를 하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이게 제공품의 감소액이죠. 그런데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 70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플러스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거로는 839억 원이 차이가 있는데 BWCI의 증감액이 8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치는 하는데 이 비성분대로 얘기를 하면은 매출원가를 줄여서 이익이 더 나오도록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BWCI 증감액을 제거하면 남는 게 4,152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계약자산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치를 하죠.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일치를 해야 되는데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721억 원이 나갔으면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709억 원뿐이 증가를 안 해서 12억 3,700만 원의 현금이 어디로 없어졌다. 그런데 평가 손실이 3억 8,3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현금 8억 5,300만 원은 어디로 날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전년도 3분기는 더한데 현금이 1,604억 원이 나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고는 557억 원뿐이 증가를 안 해가지고 1,047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습니다. 평가손실 금액을 제하더라도 1,045억 원이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다. 이것을 추적할 단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정도 큰 크기면은 뭔가 말하자면 분사화 해가지고 재고를 자회사한테 남겼든지 뭐 그런 거 아니되면은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데 참 이런 부분이 좀 불투명하겠어요. 저는 재고 한 놈만 패는 거니까 원가회계 영업이익 차이 1,551억 원이 작았죠.
그것은 매출 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 금액이 확실히 맞느냐 그러면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1551억 6,700만 원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4,377억 원이 집행이 돼서 26.1%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4,182명으로 244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평균 임금은 연말까지 1억 3,96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8.7%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주비가 1,387억 원으로 12.9% 증가했고, 지급수수료가 27.1% 증가했고, 운반비는 4.9%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이 그만큼 줄어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운송비가 줄어들었는지 가까운 데에다가 좀 파는 모양이죠. 영향평가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5회전으로 0.1회전 상승했고, 슬픈율은 반대로 1.03%가 하락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은 스루풋 회계의 필요성 대두를 위해서 작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밑에 추가적인 의견을 제가 새롭게 썼습니다. 제조업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은 도고를 비롯한 제기론 경영을 학습하면서 스루풋 회계는 저에게 운명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좀 과거를 회상하게 되네요. 이거를 제가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슬퍼 실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산업이 또 손익계산서는 해내야 되니까 손익계산 방법을 바꾸자는 게, 그러니까 어떤 대그 세력,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의 조그만 한 놈이 지금 그 변화를 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변화는 한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때가 아니면은 언젠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했냐? 이것은 차량 부분의 원재료만 공시를 했습니다. SUS, SOS, LT, ET 두 개가 ET짜리 기준 해가지고 현대 BNG 스틸 등에서 구매를 하는데 7.4% 상승이 됐어요. 1, 2차 출원에는 상승으로 했는데 반증을 할 때는 하락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는 수출이 비싸게 좀 받았습니다. 이것도 차량입니다. 철도 차량. 47.7%지만은 이게 매출 비중이 34.9%이기 때문에 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16.6%가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결국 가격 추이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중평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많죠. 근데 현대로템은 이 철도 차량에 대한 판매 비중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디펜스 솔루션, 방산 부분과 에코프렌트 부분은 산업 특성상 가격 변동주의 산정이 어렵습니다라고 못 밝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못 밝힐 거는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단순 평균으로 그냥 계산 때리면 되는 거지. 한 가지 기준을 계속해 나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좋다, 알았다, 이렇게 좀 얘기는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거를 요약표를 만들어 보면은 1, 2차 추론에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요. 근데 분식회 개연성 과정을 반증하려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주 판매 가격은 하락했는데 반증 추론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근데 확인 결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죠. 수주 판매 가격도 상승했죠. 그러면 원재료 가격만큼은 판매 가격이 16.6%, 이게 이제 차량 부분인데 전체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반증 실패라 하더라도 그게 차량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적용해야 될지, 뭐 매출이나 이런 스루풋들은 전체를 봤기 때문에 이런 분석도 다 한계가 있다. 공개를 안 한다면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는 있죠. 판매 가격이 16.6% 올랐는데 원재료가 7.4%는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하락된 거다. 요 원재료 가격은 맞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수주 판매가가 반대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역시 계약 자산에 의해서 아직 실제 판매가 안 됐는데 수익으로 이식하는 그 계약 자산의 역량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운영경비 기준에서 1 더하기 25% 해가지고 스루펀율로 나누면은 연말 매출액이 5조 1,337원이 예상이 되고, 매출 재료비 기준도 1 더하기 25% 산식에 의해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예측 표를 만든 이유는 예측은 납품단가 협상을 위한 교육용으로 누군가를 좀 이렇게 같이 스터디할 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5조 1천억으로 한다 그러면은 예상 영업이익은 6,822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 경우에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3.3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3.6회전까지 좀 올려보자. 계약 자산을 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매출 인식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매출액은 5조 5천억 원대까지 올려가지고 운영경비 3% 맥시멈 올라갈 겁니다. 이 범위는 운영경비율에다가 이 회전했을 때 매출 재료비가 7.7%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운영경비율에서 7.7%를 곱하면은 OE 증가율이 3% 맥시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2조 원대로 늘더라도 영업이익은 8,657원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올랐죠? 여기 2조 298억 원인데 2조 917억 원으로 좀 오르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납품 단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새로 정리해서 한번 좀 이해가 되도록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185만 5,900원으로 연초 5만 2천원보다 무려 13만 3,900원이 뛰었습니다. PBR로는 7.17, 2.84에서 무려 433%가 뛰었습니다. 주주내역은 현대자동차가 33.8%, 국민연금공단이 8%, 외국인이 32.6%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예측을 하는데 스루풋 회계는 단순하고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변수 중 하나만 선택해도 틀릴 이유는 없는데, 이 하나를 하더라도 스루풋율로 하더라도 매출 재료비로 하더라도 검증을 또 5위 기준으로도 검증해 볼 수 있겠고, 5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검증은 반대로 매출 재료비로 또 검증해 볼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예측을 아주 단순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원가 회계는 예측을 위해서는 생산 재료비가 얼마나 변할 거냐, 가공비가 어떻게 변할 거냐, 판관 비율은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매출원가 재고 반영 요소도 있죠. 그것까지 해야 정확한 그 예측을, 정확하다기보다도 어림세문에도 그 원가 회계 그 예측은 해볼 수 있겠는데, 이 과정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세계에서 살자, 심플파이 라이프를 해야 된다. 그래야 AI 알고리즘을 쉽게 가르쳐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예측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것들은 생산 방법에 대한 템플릿 자료고요. 제가 원가 회계를 넘어서서 스루풋 회계로 발을 들여놓은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린 거고, 스루풋 회계가 골든 회계가 되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